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순우특강 고전시가 2강에 들어있는 동동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시간이 좀 되면은 사실 환기사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환기사가 조금 양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동을 할 건데요. 뭐 동동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많은 학생들이 아마 내신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내신 대비 목록에는 제가 지금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동동 이제 전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동은 서사 플러스, 그 다음에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12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달마다 일어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월령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월령체의 가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령체를 다른 말로 이제 달거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령체 혹은 달거리체라고 하는데요. 월령체 달거리체로 쓰여진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 가요 수능에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0년인가 한번 그 청산별곡이 수능에 나온 이후로 아직까지 수능에서 고려 가요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상대적으로 조금 출제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출제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뭐 서경별곡하고 동동, 뭐 청산별곡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동동은 아시다시피 그 북소리를 흉내낸 그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자체가 이제 제목인데 후렴구에 동동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동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실 그 고려 가요는 고려 때 불리기는 했는데 구비전승되다가 조선시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나중에 뭐 악학개범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음악 체계에 실리게 돼요. 한글로. 따라서 어, 이때 그 후렴 같은 경우가 실제 고려 가요에 있었는지 아니면 조선시대에 기록을 하면서 후렴을 고쳤거나 아니면 후렴을 새로 삽입했거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 확인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렴하고 작품 내용하고가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청산백곡이 대표적이거든요. 어, 그 본사의 내용은 되게 슬픈데 후렴구는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얄라서 되게 흥겹고 즐거운 그런 후렴구가 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고려 때 쓰여진 작품에 아마 조선시대 와서 후렴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넣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뭐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빨리 갈게요. 서사 부분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정월은 1월 달이니까. 요즘 우리한테 1월은 겨울이죠. 그런데 이 음력이니까 1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 이제 설날이 들어있는 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쓴 2월 달이구나. 어쨌든 설날이 올해 참 1월 달에 있었죠. 아마 2월 한 중하순, 중순까지가 아마 그 1월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봄인 거예요, 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시대까지는 우리가 날짜를 세는 게 다 음력이었다 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월은 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달이 정월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냇물이죠, 그렇죠? 냇물이 어떻게 돼요?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논리를 풀자면 얼었던 냇물이 녹는 거죠. 봄이 오니까. 그래서 얼었던 냇물이 녹는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된다는 거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잖아요. 그렇죠? 냇물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얼었던 것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녹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몸하고 뇌물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홀로 지내가는구나 하는 걸 보니까는 뭔가 변화가 없고 늘 외롭고 그런 어떤 처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냇물과 화자를 의미하는 몸이 서로 대조되어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의 동동다리라고 하는 후렴 있고요.
후렴은 음악적인 성격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선지 같은데 항상 그 선생님들이 꼬시려고 여러분들 속이려고 막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내용상 통일성을 유지한다. 아니 뭔가 운율이나 리듬 혹은 음악적인 관점에서 통일성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가능성이 있지만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성 문제를 얘기하면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월 달이요. 2월 보름이니까 2월 15일이에요. 요즘 학생들은 15일이 보름이 15일인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에 노피견 등불 같구나. 그래서, 자, 등불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등불 중요한 요소 죠 등불. 그리고 자, 등불 등불 나왔는데요. 2월 15일이 아마 고려 때 연등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등제가. 아시다시피 고려는 불교 국가죠. 그래서 툭하면 이렇게 등불 켜고 우리 이제 4월 초파일 날 서울 전역부터 해서 전국에 등불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등을 이렇게 달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불 같구나 그랬으니까 비유를 한 겁니다. 직유법이죠. 그래서 뭘 비유한 거냐면 님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만인을 비춰주실 모습입니다. 그럼 만인을 비춰줄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야? 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님의 모습을 어디다가 등불에다가 비유해 놨어요. 그래서 님과 등불은 유사성으로 묶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인을 비춰줄 모습이라고 하는 점은 뒤에 가서 그 님의 정체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만인은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백성들을 환하게 비춰주실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월은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라고 볼 수 있겠죠. 1, 2, 3월이 봄이라면 4, 5, 6은 여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름에 지금 저 꾀꼬리새가 등장을 했어요. 꾀꼬리새가 여름 철새래요. 그래서 여름에 오는, 그래서 여름을 지내고 가을에 다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철새가 꾀꼬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꾀꼬리가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전 시가에 꾀꼬리 나오면 여름이다. 여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아니 이저 아우 오시는구나 꾀꼬리가 꾀꼬리새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꾀꼬리새가 왔다는 거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아까 앞에서 이제 님의 정체를 얘기했습니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그래서 자, 님에 대한 원망감이 여기 표출이 돼요. 원망감이 여기 표출된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왜 꾀꼬리새는 오는데 녹사님 오지 않는가? 그래서 요렇게 이제 꾀꼬리새와 녹사님이 대비가 되고 요 녹사님은 앞에 2월에서 얘기했던 님의 모습이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인을 비추신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녹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 있었던 관직이래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간에 관직에 있었다는 것은, 벼슬에 올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을 비춰주실 등불 같은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녹사님과 유사성, 꾀꼬리는 대조성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8월 달, 8월 보름. 8월 보름 물으면 모르는 애들 정말 많아요. 추석이죠, 추석. 우리가 보통 말하는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한가위 날이라 그래요, 한가위. 한가위의 어원이 여기 이제 가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죠? 한가위. 그래서 자, 추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너희는 가장 큰 명절이 언제니? 그러면 설날. 왜? 세뱃돈 타니까. 설날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전통적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제가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화려하고 가장 충만한 그런 어떤 그 축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추석 한가위 날은 가장 풍성한 축제의 날이에요. 보통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을 게 되게 많단 말이죠. 풍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 또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농사를 겨울에도 짓습니다만 옛날에는 추수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없죠. 대부분이 이제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지을 때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시기에 결혼들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음, 음, 생일이 겨울인 사람 많거든요. 어, 그때들 결혼들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8월 보름에 한가위 날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거든요. 이 8월 보름 한가위 날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어떤 축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자는 지금 님이 없잖아요.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날이 가위날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한가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아니다. 그렇죠? 진정한 한가위 날은 가족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흥겹게 풍성풍성 맛있는 거 해먹고 이렇게 지내는 날인데 나에게 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배경과 화자의 정서가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배경과 어, 화자의 처지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배경의 역할들도 종종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크게 보면 유사성과 대조성인데요. 유사성은 비슷한 거예요. 화자의 처지 비슷한 거. 우리 뭐 이별시 같은 거 보면 막 비 내리고 어두운 밤이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은 되게 배경 자체가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을 주잖아요. 좀. 음. 그런 거는 유사성으로 맺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규원가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봄에 막 꽃들 피어놓고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님과 이별을 해.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주에서도 보면 뭐 이화우 흡을일지 울며 닫고 이별하니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막 훌륭한 그런 배경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에버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확 아름답고 막 장미 축제 막 이러는데 문자 하나 받는 거예요. 이별의 문자. 그럼 얼마나 황당하고 슬퍼요. 예. 그러니까 배경과 화자 자체가 유사한 경우도 있고 완전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뭐예요? 화자의 처지를 심화시켜주고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10월 달입니다. 예상대로 보면은 이제 10월 달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10, 11, 12 겨울이니까. 그래서 겨울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절기인 거고요. 보리수 나무 같구나 하고 또 비유가 등장을 했어요. 뭐 보리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뭐 이런 거는 좀 저도 잘 모르니까 자세히 뭐 몰라도 될 것 같고, 그치? 아마 이제 석가모니가 뭐 깨달음을 이 나무 아래서 뭐 얻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려 때는 아마 보리수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로수 같은 게 있었던가 어쨌든 간에. 근데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점여 놓으네요. 점이다라는 것은요, 아주 잘게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게 잘라 놓은 보리수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는 좀 버려진 거죠. 뒤에 이어진 것처럼 꺾어 버리신 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리수나무가 꺾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의 처지와 같은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보리수나무와 화재의 처지가 지금 같은 거예요. 여기서 님에게 버림받은 화재의 상황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진실한 분이 없으셨다. 모르겠어요. 이제 화자가 새로운 님을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실한 분을 자기의 님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버림받았고 다른 사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없다.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데서 되게 안타깝고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으니까, 가능하면 공부를 하실 거면은 전체 연을 다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수능 특강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 다섯 개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그렇죠? 일단 수능 특강 공부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요, 환계사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